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의 그 대표 유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개발 계획을 이제 말할 때 본래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약어로 이제 개발 계획 그러는데 시험에서 계속 개발 계획으로 나오다가 도시개발 사업 계획으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때 처음 들어보는 계획이라고 틀린 사람들도 있어. 예, 약어 때문에. 자, 옳은 거 찾기입니다. 1번 보존 녹지. 벌써 틀렸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못해 보존 녹지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예. 2번 100만 이상일 때 아니죠? 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요. 실시 계획이 아니라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능 보이네. 위락 기능. 그렇죠? 예, 예, 위락 기능. 3번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요. 원래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요. 동의를 받지 않는다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근데 4번이 옳은 거고요. 개발 계획 내용에는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나 개발 계획 내용 다 못 외웠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세 개만 외우면 돼. 개발 계획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실시 계획도 안 들어가요. 환지 계획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 세 개는 개발 계획 내용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 거 세 개를 외우냐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들 다 들어가. 개발 계획 안에. 교통 처리 계획, 무슨 인구 계획 뭐 다 들어가는데 저 세 개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개발 계획 내용 페이지로 한 페이지예요. 기본서 보시면은 그거 다 외웠던 사람 시험 안 됐어요. 그거 외우느라고 딱 못 외워서. 근데 안 들어가는 거 세 개 외운 사람은 붙었어. 예. 그래서 이게 뭐가 틀렸는가?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거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가 이게 가장 많이 나온 형태예요.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하는 거.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 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건물이 별로 없는 지역 5개 하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죠. 5개 플러스 공모. 이게 나중에 수립하는 거. 아닌 거 찾기. 1번 공모, 자연 녹지, 도시 지역 외,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면적이 30% 이하. 그렇죠? 주거, 상업, 공업 30% 이하. 건물이 많은 주거, 상업, 공업이 30% 이하. 그게 건물이 없는 땅이 70%, 70%의 시가지를 조성할 때 시간 걸린다는 뜻이죠. 이 30% 이하인데 40%, 50% 계속 내요. 그래서 2번이 가장 모범적인 문제다. 2번 또 나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가 안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1초 만에 맞추라고 낸다고. 지구 단위 계획. 3번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3번 지문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꼬여. 도시지역 외는 어디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고, 관리지역 안에 또 계획관리지역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어요. 3번 틀렸죠, 그렇죠? 1번 그대로 보고, 그렇죠? 2번이 뭐예요? 공모죠, 그렇죠? 공모. 4번 시험 몇 번 나왔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그렇죠? 비용 부담, 나중에 개발 계획 포함, 그렇죠? 그다음에 5번 공유가 있을 때는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가 된다. 근데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합건물법도 민법에서 공부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민법 진도 나가기 전에는 말해봤자 무슨 말인가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그렇죠? 거기 왜 그 어항에 보면 금붕어 입 껌뻑껌뻑하듯이 뭔가 들어는 봤는데 괜찮습니다. 자, 4번 문제. 이 4번 문제는 기출 문제예요. 자, 한 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문제였어요. 기출 문제야. 4번 문제.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이거 절대 못 외워요. 이거 절대 못 외운다니까. 시험에 나온다 그래도 이거 외우고 가서 못 맞힌다고. 그래서 4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고 한번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보시고, 못 외워도 괜찮아. 왜? 절대 못 맞춰. 시험에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런 거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것저것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막 찍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근데 만약에 선생이 이런 걸 얘기 안 해주면은 오늘 하루 중에 이 문제만 팔 거야. 이제 신기해 보이거든. 맞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뭐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 신체의 특정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해. 자, 5번 문제 역시 똑같은 문제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개발 계획 포함. 자, 이제 6번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요. 지문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옳은 거 찾기입니다. 1번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명이니까 틀렸고, 변경 요청 받기 전에 동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맞아요. 2번이 옳은 거네. 3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 변경되기 전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3번 틀렸죠? 4번 변경되기 아니라 변경되기 전에 그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5번 너무나 많이 나왔지? 그냥 5번 같은 거 체크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왜? 국공유지가 포함이 돼야지 국가지자체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동의권을 국가지자체가 포기할 리가 없지.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나옵니다. 지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대표 유형 보시면은 1번에 공공기관의 장, LH공사 사장 같은 사람이죠.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이니까 국가철도공단의 사장. 그 다음에 또 있죠.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 정부 출연기관 2개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 그래도 20만은 안 나오지.
이번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면적 50만 이상 승인을 받아라. 지금 거기 2번은 이제 왜 틀렸냐 그러면요.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승인이 아니라 협의. 그러면 왜 승인이라 틀리게 냈냐 그러면요. 옛날에 100만 이상일 때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라 그랬어. 옛날에. 근데 승인 받는 것을 없애겠다더니 협의라고 바꿨어. 그리고 100만을 다시 50만 줄여서 이제는 50만 이상일 때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요. 50만 이상일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다. 나 이걸 보면은 아주 조삼모사라는 말 있지. 조삼모사.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조삼모사. 예. 갑자기요.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벌써 이거 20년 전입니다.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의 개입을 없애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이 개정됐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제도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야. 너무 좋았어 사람들이. 야, 멋지겠다. 이제는 국토부 장관 개입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2달이 지났어.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됐어. 100만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야. 협의가 안 돼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100만을 피해 가려고 99만으로 해. 99만. 90만으로 해. 그랬더니 다시 도시개발법을 개정했어요. 50만 이상으로. 이제 50만 이상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3번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공람은 항상 해야 되고요. 공람은 필수야. 공람은 필수. 공청회는 할 수 있거나 안 하거나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단 100만 이상일 때는 하여야 한다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3번. 4번 분할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최소 규모가 1만 이상이잖아요. 그럼 분할하고 나서도 각각 1만 이상은 돼야 돼. 4번이 옳은 거고요. 5번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얼마 미만? 10만 미만이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 교수님이 계셔. S대 교수님이셔. 네, 진짜 학교 이름은 내 말 안 한다. S대 교수님이 들어가면 10만 미만을 내. S대 교수님. 근데 이분이 아직 은퇴가 1년 남았을 거야. 1년.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거 안 가르쳐야지. 올해까지는 혹시나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웃긴 게 좀 까칠하신 교수님은 섭외를 잘 안 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까칠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예. 피곤하거든. 근데 성격 좋으신 교수님은 성격 좋고 실력 좋으신 분은 매년 섭외가 돼. 예. 실력 있고 성격 좋으신 분. 그러니까 오류 안 내고 성격 좋으신 분.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으신 분 출제위원장이야. 출제위원장이 여기 저기 계셔. 대전에 계셔요. 대전 학교에. 대전에. 성격 너무 좋으셔. 그 지난번에도 산업단지 선정하러 갔는데도 만나. 저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본인은 90도로 인사해. 저보다 3살이나 많은. 아니 보다 4살인가 많다. 예. 4살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그냥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면 본인은 정중하게 부동 자세로 90도로 인사를 해서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예의 바르신지. 그리고 항상 공부하셔요. 그러니까 온갖 데서 다 모셔. 예. 산업단지 선정할 때 모시고 그다음 공공기관에서 다 모시고 그리고 너무나 꼼꼼하셔. 예. 맡은 말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 교수님께서 매년 위원장이 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2주일간 감금 상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2주일간 감금 상태로. 2주일간.
너무 좋아하시지. 집을 떠나니까. 철학자 한 얘기가 있어. 남자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집을 떠났을 때. 곧 떠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10만 미만은 올해까지는 공부하자. 올해까지는 10만 미만. 일간 신문에 공부하지 않는다. 자,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이거 괜찮은 문제예요. 왜? 이런 형태 문제 계속 나왔거든요.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라고는 시험 잘 안 내. 풀어서 써.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도지사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까지. 도지사. 요 네 명이 시도지사거든. 이거 풀어 쓴다고 시험에는 실제로 다 기출문 다 풀어서 지금까지. 근데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러면은 이제 틀리게 내는 게 뻔하거든. 틀리게 내는 게 어디서 이제 함정을 파느냐. 함정 팔 때 1순위가 특별자치시장. 안 되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안 돼. 안 된다고요. 근데 리을번에 LH 공사를 썼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고 LH는 빼야지,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 이렇게 쓴 적 없어 시험에. 풀어서 4명을 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정 사유.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2번 문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2번 문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외워놔야 돼. 이거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국토부 장관. 저기 지나가다 보니 국토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서야 돼. 10월 말이 되면은 국토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왜? 아무도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앞에 자만 따서 외웠었죠? 총국, 협, 정, 중. 천재지변 있을 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막연한 사유 뭐야? 천재지변. 그렇죠? 부동산 공법.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할 말 없을 때 신의성실 민법에서. 예. 이게 왜 안 돼요? 신의성실의 유무. 권리남용 금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재지변. 그렇죠? 천재지변. 그 다음에 국가가 시행할 때, 협의가 안 됐을 때,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토부 장관 지가 직접 지정한다.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제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시. 자, 그러면은 국가 1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모르면 못 맞춰. 예. 그래서 예전에 좀 황당한 게 건축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교육감이라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교육감이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출직이 아니야.
다 임명직이야. 장관 끝에가 장관 끝내야 되고 임명직이라고. 교육감은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 선출직이잖아. 그걸 몰라서 틀리신 분이 계셨어.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토지주택공사 사장.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 이제 그 교수님 중에 이분이 SH공사 사장을 하셨어요. 서열 4위 때. 제가 서열 6위거든.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 자산관리학부에 들어가면 교수님들 사진이 쭉 나와. 내가 6번째 있어. 서열 6위야. 서열 4위이신데 이분께서 서열 4위 때 서울시 도시공사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할 때 휴직을 하신 거예요. SH공 사장님 되셔가지고. 그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셨어. 잠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또 LH 공사 사장 또 가셨어. 또 휴직을 하셨어. 또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또 있다가 또 국토부 장관이 됐어요. 예. 변창흠 교수 장관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과자 문제 때문에 또 오래 못 가셨어요. 과자. 본인이 좋아하는 과자를 이렇게 사오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무슨 뭐 먹을 거 줄 거라 그러지 마. 예. 절대 나한테 뭐 먹을 거 줬다고 묻지 마. 예. 그랬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그러면 뭐예요? 공공기관의 장이죠. 30만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예. 그래서 요 3번은 사유가 맞아요. 그렇죠? 예. 4번 2개 이상 시도나 행정구역 대도시 걸칠 때 천재지변. 자, 그러면 2번에서 지금 2개 이상의 시도나 대도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 이러면 안 돼. 걸칠 때는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란 말이 나와야 돼.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협의가 안 됐다는 말. 걸친다고 해서 바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3번 필수 암기사항이다. 예, 주목 외워야 돼. 그랬더니 교수님이 언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가르쳤냐는 분 계셨어. 일종 일반 주거는 주거지역이잖아. 1만 이상. 그다음 상업지역도 1만 이상. 그렇죠? 예. 그래서 1번이 오는 거고 보존 녹지지역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30만 이상인데 계획 관리가 얼마인지 모르고 막 그러면 안 돼. 농림이 얼마인지 웃을 일이 아니야. 그렇죠? 시험 갑자기 머리가 띵해진다니까. 띵해져. 4번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불문하며 도시개발구역 규모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4번에 틀린 거 찾기입니다. 아까 그때마다 별도로 규모를 정하는 게 있었죠. 별도로 규모를 지정하는 경우 이것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별도 지정. 규모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있어요. 별도 지정. 취락지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취락지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취락지구 낡은 거야. 이걸 부시고 좀 새로 지어야 돼. 그러면 현재 취락지구 면적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그 면적에 맞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규모를 별도로 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니까 기존에 개발이 돼 있겠지. 낡았어. 부시고 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 지정돼 있는 개발진흥지구 면적을 확인하고 규모를 별도로 지정해야 되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다른 법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게 수십 개 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 많다가 건물이 이제 낡았어. 부시고 새로 지어야 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을 확인해 보겠죠. 주모별 떨어져.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이 있어요. 혁신 도시나 이런 거. 그러면 여기도 일단 낡은 지역을 헐어놓을 때 그 면적을 그때 계산해서 그 규모 맞춰서 그냥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야. 그래, 이게 별도 지정이잖아. 별도 지정. 1번 취락지구니까 자연취락지구, 2번 개발진흥지구,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균형발전, 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 못해요. 5번 자연녹지, 이게 왜 나와, 그렇죠? 그래서 지금 4번에는 5번 지문이 틀렸네. 별도 지정이죠. 이때 별도 지정 제일 많이 나온 게 취락지구였어. 별도 지정 제일 많이 나온 게 취락지구였어. 제일 많이 나왔어. 취락지구. 왜? 사례가 제일 많아. 취락지구가 사례가. 그 다음에 5번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될 수 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4번 같은 거는 바로 골라내야 되죠. 지정권자가 안 되죠. 1번, 2번 결합. 서로 떨어지니나 말이 핵심이다. 2번 지문에. 3번 중복, 4번 똑같습니다. 중복되는 지문 굉장히 많죠. 자, 6번 틀린 거 찾기.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수용 여부는 1개월 내에 통보, 불가피한 사유 있을 때는 1개월 내에 연장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죠. 1번 지문도 시험에 나왔는데 1번은 왜 내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라는 단어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땅 많은 땅 부자로서 시행사의 의미, 땅을 100평, 200평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의 의미.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주어에 나올 때는 시행사를 말하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뒤에 나오는 토지 소유자가 땅 주인이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수 2분의 1은 안 나와. 그러니까 시행사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어. 관광단지가 들어설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잘 안 해줄 거 아니야? 뭐 그 땅 자기가 사들이거나 그래야 돼. 지정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 동의도 받아야 돼. 3번 그렇죠?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 그렇죠? 4번 지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지 못하는 사람, 국가, 지자체, 조합. 이때 조합이 도시개발조합. 국가나 지자체는요 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지가 지정하면 되고, 도시개발조합은 제한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진 않아. 제한 못하는 거예요. 5번이 지정 요청이죠. 대도시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시험에 나왔었죠. 1번 도시개발조합 짓기. 지정 제한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3명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자, 8번 문제. 8번 틀린 거 찾기. 3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실학지구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시험 몇 번 나와서 시험에요. 그 3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취락지구가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면적 별도. 그다음에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큰 면적이 걸치는 곳에 서류 제출해라. 제안서 제출. 2번 받고요. 4번, 5번 중복. 5번 개발 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기. 3번 중목의 벌채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 중목의 벌채나 식재 개발이 허가 받아야 돼요. 3번이 틀렸고요. 비닐하우스 설치. 치워 그러면 금방 치울 수 있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죠. 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으면 일반법에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4번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시행자 있으면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돼.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국토계획법에 나오죠.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니까. 5번 이미 했을 때는요.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다. 30일 내 신고하고. 5번 지문에 30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내시는 분도 있어요. 예. 왜 이거 내는가? 다른 걸 잘 몰라서 5개 지문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해 줍니다. 10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예. 자, 10번에 허가 받아야 되는 거. 관상용 중목의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작지 임시 식재. 관상용 중목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걸 말하죠, 그렇죠? 예. 관상용 중목이 임시 식재. 화원에다가 나무 심는 거 허가 안 받는 경우인데 이 대상지가 경작지에서는요. 그때는 받아야 돼요. 경작지. 나중에 수용 보상금 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의 비닐하우스, 2번은 누구나 다 알아.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에 같이 나와요. 같이. 지장을 주지 않고 저촉 안 되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죠.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 아무리 쌓아도 저촉되지 않아. 원래는 이게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였는데 존치자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남겨두기로. 예. 야, 뭐 그런 사람들 다 있냐? 무슨 존치라면 어렵다고 남겨두기로. 그런 사람들은 합격자 명단에 남겨두면 안 돼. 자, 11번 해제 집어넣는 거죠? 예, 각자 집어넣어 보세요. 그거는요. 예, 그다음에 12번 해제된 것으로 본다.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4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이 500만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는 2년이 아니라 3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2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렇죠? 예. 5년으로 기간을 늘려준다.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고. 13번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는 보지 않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는 보지 않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게 있었어요.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는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되고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봐.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만 보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는 의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계획이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린 거예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1개월 내 신고라는 말이 없어요. 없죠. 유학점 찾아보세요. 유학점 찾아보세요. 1개월 내 신고란 말이 나오는가? 1개월 내에 신고란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응급조치. 국토계획법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응급조치고 단 1개월 내 신고가 나오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는 1개월 내 신고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3번 지정고시 3년 내에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죠. 그러니까 3년 내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에요.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받지 못한 경우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까 이 교수님이야. 이분이 이 교수님이야.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 목적 사업 달성 불능으로 해제됐을 때는요. 도시지역 됐다가 종전 용도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환원됩니다. 목적 사업 달성 불능 해제될 때는요. 그래서 4번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의 신청할 거야. 왜?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목적 사업 달성 불능으로 해제됐을 때나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폐지되고요. 목적 사업이 달성돼서 해제가 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될 때는요. 그대로 도시지역,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유지가 돼요. 이렇게 내면 무조건 우리는 이의 신청이야. 5번 5번이 목적 사업 달성 해제죠, 그렇죠? 이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것은 4번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시행자 파트가 나옵니다. 대표 유형이라는 게 있죠. 옳은 거 찾기. 1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자가 나오는데 경미해. 그래서 변경인가 안 받고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사무실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갈 때 인가 새로 받아 이사 못 가지. 2번 설립 면적 3분의 2 총수 동의. 총수 2분의 1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또는이란 말 나오면 안 되죠. 치사하지. 치사하지. 시험장에서는 3분의 2 앞에 있고 뒤에 2분의 2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또는 아니라 그리고야. 그리고 또는 치사해. 3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모른 거죠? 임의기간 둘 수 있다. 50인 이상 왔다가 100명인 조합원 나왔어. 100명인. 100명은 50인 이상 맞잖아. 100명 이상인 줄 알고 잘못 틀리시는 분도 계셔. 우리 한글은 끝까지 잘 읽어야 돼.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10,000평도 한 표, 200평도 한 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도 당연 조합원이 된다. 어떻습니까?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토지 소유자는 동의하지 않아도 일단 성립이 되면 당연 조합원 되지만 지상권자는요. 조합원이 안 돼. 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상권자는 안 된다. 섞어놓은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섞은 거야 머릿속에서. 문제 내신 분 섞어놓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섞은 거야. 예. 본인 스스로 섞은 거지. 아는 게 없었을 때는 혼동도 안 되는데 아는 게 늘어날수록 막 이제 섞이기 시작해. 자, 1번 문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두 명 있었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 토지 소유 또는 3번이죠? 예, 조합. 그다음 2번.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국부동산원이겠다. 그렇죠? 이제 거기 나온 곳 중에서 함정이 한국수자원공사 함정이 돼. 왜? 수자원공사 이거 댐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바다에 접해 있는 도시 안산에는 수자원공사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는요. 부동산 실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례가 다 있어 안산에.